예, 주말 잘 쉬셨습니까? 10월 7일 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월양봉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 석 달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코스피나 코스닥 월양봉을 띄워놓고 시작하고 있고요. 자, 주말 방송 동공부에서 제가 비관론을 좀 깨부수자. 자, 미국에서도 슬슬 버블에 대한 시나리오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비컷하고 미친 고용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실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매크로보다는 다시 또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면이다 보니까 숫자와 수급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글로벌적으로 올로케이션도 되게 드렸는데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상막인데 조금 등락 있다. 자, 중국이 정말 꼴찌였고 안 좋았다가 반등을 주는데 이제 변동성 구간에서 등락하면서 올라갈 것 같다. 자, 그리고 정말 유일하게 남은 우리나라 꼴찌 우리 국장이 드디어 저는 탈출한다고 이번 주 변곡점을 보고 있어요. 분명히 힘들고 자조적이고 남들 다 욕해도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현금 있는 분은 제가 매수도 하라는 얘기 드리면서 이번 주를 좀 보내면 좋겠어요. 동학개미 3기를 우리 포함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미친 고용 여러 가지 계속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시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보고 있고 버블론이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버블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도주였던 AI 성장 스토리와 정치 부분 다 챙기고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 남은 이 3중 바닥밥솥의 바닥에서 우리나라가 금주의 변곡점을 외국인과 함께 이 반수문 써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상당히 좀 강하게 드렸던 종목인데 하나 더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외국인의 변화를 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팔긴 했어요. 근데 분명히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나 시그널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기대를 키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효자인 빅바이오들은 계속 신고가 잘 나오고 있어요. 다 좋고 또 종목들이 다 신고가 흐름 좋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와 테슬라 이제는 반등해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다시 드리면서 오늘 새겨드릴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 반등 줄 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중국 관련해서 편입할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드릴 테니까 한번 꼭 들어봐 주시고, 금요일과 함께 오늘도 꼭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나 현금이 있는 분들은 사도 되는 필편입 종목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10월에 반등을 좀 같이 좀 보시죠. 자, 미국장은 띄워놓지는 않았어요. 올라가고 지금 신고가 나지 않은 그 나스닥이지만 분명히 상방 중에 등락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중국으로 살짝 옮겨가는 모습이 있고, AI도 지금 B2B, 엔비디아 위주에서 B2C나 B2G 얘기 드리면서 빅테크들이 살짝 분산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7, 8월 달은 주도주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연착륙을 확 꺾고 B컷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중소형주 러셀알도 살짝 수급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스닥 빅테크가 가장 중심이지만 분산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 포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래 계속 시장에 리스크를 살짝 주고 있는 심리적으로 중동 이슈도 한번 볼게요. 여전히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은. 자, 미친 고용을 제가 한 이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주말에도 말씀드렸고 11월 달에 0.5% 비컷 이후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경기가 숫자를 계속 과정관리하는데 이번에 정말 중요한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정말 좋게 나왔어. 자, 물론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하다 보니까 야, 이거 미국 대선 전에 좀 손을 만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충분히 보고 있지만 결과는 뭐냐면 시장에서 보는 매크로와 시장 흐름을 저는 보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암만 이것도 하더라도 이제 물가가 오히려 고용일이 좋기 때문에 확 비크다면 물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 그 예전에 이제 그 서무스 같은 전 재무부 장관 같은 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여전히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고 보는 쪽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기는 견조하고 대선 전에 정시 상방을 쉴다 넣듯은 올라가는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말씀드렸던 4년마다 왔을 때 미국 대선 이후에 정시 항상 반등 주는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주가 좀 빠지잖아요. 미리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이 있다가 11월 달 대선 치르고 다 올라갔습니다. 4년 근래 4번 다 올라갔는데 그 전에 빠지는 거는 뭐냐? 우리 7월 달, 8월 달에 워낙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월달 좀 괜찮아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용을 잘 뜯어보면 분명히 정부 고용들 있죠. 안 좋을 때는 정부에서 고용을 공무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쉴드를 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감안하지만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4%까지 올라온 거는 너무 강하게 볼 거 없이 연착륙 봤을 때 그때 제가 10년물 3% 중반에서 3% 후반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또 등락이 되면 좋은 묵직한 매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생산성들을 계속 보고 AI를 보고 이제 고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미친 고용이 되고 실제로 어쨌든 해고가 생각보다 낮아요. 고용이라는 거는 고용도 안 하고 해고를 막 해서 막 끊어버리면 팍팍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암만 쉴드를 치고 고용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고율도 기업들이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 면으로 여전히 보면서 연착륙 살살 보면 돼요. 그리고 고용 때문에 소비를 보는 게 실제로 보는 지표잖아요. 미국 경기인데 실제로 미국은 뭐냐? 그때 부동산도 말씀드리고 주식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있는 자산들이 다 좋아 지금. 그러니까 소비가 잘 안 빠져요. 또 미국은 보면 MZ도 MZ지만 실제로 50대 60대들의 베이비 부모가 살아있다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딴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견조하게 미국 소비를 잘 받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고용이든 소비든 가성비 아무리 비싼 것보다는 좀 싸고 저렴한 것들 가는 소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천천히 연착륙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급하게 나쁘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미국 대선 전까지 29일 남았습니다. 3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매크로가 조금씩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제 곧 어닝 시즌,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실적의 어닝 얘기를 좀 더 드릴 거예요. 그런 면으로 시장의 흐름과 우리 관심을 좀 맞춰 가시죠. 자, 주도주인 AI 뭐 약간 분산이 된다 하더라도 주도주, 대장주는 이제 굳건하고요. 우리가 지금 B2B의 대장이었고 실적을 기대, 물론 11월 달이지만 그 사이에 저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블랙엘 미친 수요, 인세인 얘기 드리면서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랐을 때 워낙 한 3배 정도 수익 났잖아요. 50불부터 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익절에 대한 부분을 파트 2에서 실전으로 말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국의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등락되는 과정에서 우리 오히려 반도체는 저점이지만 얘들은 올랐을 때 좀 파는 부분 익절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B2C를 자꾸 보면서 애플이 괜찮다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주가가 괜찮은 거예요. 주가가 괜찮고 애플 인텔리전스인 AI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자, 10월 28일 날 출시가 된답니다. 이제 10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아이폰에 16.15 아이폰 16이나 15 정도의 모델 6개 모델에 총 적용이 돼서 AI폰에 대한 서비스를 할 거예요.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저런 업데이트가 예상이 되고 실제로 iOS 보면 18.2 버전 이건 연말에 나올 거고 18.4 버전은 내년 3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들 한번 봐주시고 점점 AI폰의 흐름을 맞춰가는 거죠. 실제로 말씀드렸던 내년 1월 3월 얘기 드렸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비영업권은 내년 초에 확산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계속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느낌이 애플이 예전에 했던 거랑 다르게 뭐 B2C에 대한 성장에 대한 동료나 어떤 흐름도 있겠지만 조금 이런 일정들이 좀 급한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AI에 대한 시장 기대가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 확장을 제가 B2C, B2G까지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애플이 좋아요. 제가 보는 시장 내에서 주가 추세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빅테크 중에서 메타가 잘 간다 했잖아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뭐 AR, VR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 메타가 지금 스마트 글래스가 잘 나왔고 검은 풀테 같은 거 무비젠이라고 그 소라처럼 그때 오픈 AI 만들었던 아주 그 AI 영상 만드는 아주 특별한 앱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또 메타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흐름도 보면서 B2C 흐름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메타입니다. 자, 금요일에 제가 숫자를 살짝 잘못 적은 게 있었잖아요. AI 샘 얼트만 주인물 제가 보고 있는데 펀딩이 66억 불이에요. 금융 포함하면 100억 불이 맞습니다. 규모가 진짜 크죠. 자, 그리고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뭐 박빙이다, 동률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오히려 보니까 지금 또 트럼프가 말 실수한다. 나이가 오히려 제일 많잖아요. 또 이제는 78세죠. 그 바이든 그렇게 욕을 하다가 본인이 조금 이제 그걸 맡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는 동일이라 보면 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놓고 지지를 하시다 보니까 동반연설했던 그런 내용도 주말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오히려 대선 끝나고 이런 미국의 큰 정치 빅이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가능성도 살살 보는 거예요, 저는요. 자, 이런 거 빅컷 시장 반응 좋은 흐름이고요. 자, 비밀을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홍콩이 또 올랐습니다. 어쨌든 홍콩 H 기준으로 8천 갔을 때부터 이제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하면서 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8,200 정도 돼요. 한 1, 2% 오른 상태고,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중국판 제가 QE, 중국판 양적 완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 기대가 팡팡 들어가고 2007년이나 2015년 이제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중국 인민들의 화끈한 주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다 하거든요. 뭐 지금도 갑자기 급계좌개설 엄청나게 하고 있다던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10월 달에도 변동성 있지만 추가 상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쉬었던 중국 본토 증시, 드디어 내일 개장하니까 이번 주도 좋죠.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또 MSCI, EM에 좋은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관련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예전처럼 뭐를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중국 소비가 살아나고 중국 주식 올라갈 수 있잖아요. 중국 소비들이 사실 좋은 게, 걔들 정부의 부채도 적지만 개인들의 사실 저축률도 꽤 높은 편입니다. 물론 개인 부채도 있긴 한데, 그 유럽에 오히려 이제 럭셔리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단기로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은 제가 같이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럭셔리 주가 중에 제일 큰 1등, 2등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오히려 관심 가지셔도 되고, 오늘 파트 2에서 제가 우리 종목 중에서 중국 수혜로 할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 일본도 어쨌든 이시바가 나와서 야, 지금 금리 인상할 상황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난 다음에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였죠. 112엔까지 가다가 지금 149엔입니다. 148.8엔 7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신 올라가니까 좋죠. 자, 대만은 여전히 계속 독주 중입니다. 지금 등락하더라 추세가 되게 좋은 면이고, TSMC는 계속 파운드리든 뭐든 HBM이든 워낙 좋기 때문에 가격을 또 올려요. 단가 올라가게 되면 마진율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늘 2.5% 또 올랐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나 좀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 제가 단기로 정치적으로 이슈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유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때 정산한다 말씀드려서 한 65불까지도 빠졌는데, WTI 기준으로 한 75불까지 중동 때문에 올랐다가 74불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대한 공격, 반격 이스라엘에 이제 할 타이밍인데, 그 바이든이 뭐 그때 말도 잠깐 실수했지만 정유시설 공격은 좀 당장 하면 안 좋겠다. 정유시설 공격하면 또 유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을 바이든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 있었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핵 공격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핵시설 공격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혹시나 이스라엘 얘가 또 과학에서 정유시설 공격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도 괜찮네요. 자, 끝나고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갑자기 훅 올랐어요. 내일이 실적 발표인데 삼전이 훅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던 월봉도 지금 나오고 있죠. 코스피가. 우리 코스닥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코스닥이 좀 더 나아요. 아직 지수 기준은 코스피를 봐야 되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3개 꺼놨었던, 또 없어졌네, 3중 바닥형, 이때 8월 초, 자 9월 초, 10월 초 3중 밥솥 바닥을 하고 저는 반등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왔죠. 단순하게 봤을 때 코스피가 망가졌다, 삼전이 망가졌다 보지만 말고, 기술적 차트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수급과 저항상 여전히 용기를 내시라는 얘기를 꼭 또 드리겠습니다. 진짜 도우면 지금 삼전을 잠깐 보여드리면, 빠질 때 원래 보통 거래가 줄어요. 근데 지금 빠지면서 거래가 계속 늡니다. 요번에 8월달 그 블랙 먼데이 때도 거래가 확 늘었잖아요. 야, 이렇게 거래 늘면서 던지면 더 빠진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동학개미가 다 받아요. 거래가 늘면서 받습니다. 기관도 살짝 팔고 있는 부분인데, 동학개미가 어쨌든 개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 받아가고, 여기서는
이랬던 저랬던 과매도권이고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내일 그 실적 이후에 저는 나오리라 좀 보고 있죠. 자, 지금 금주의 변곡점은 외국인이 안 팔기만 해도 된다. 오늘도 삼전을 때려요. 때리고 오늘 현물도 뭐 1,000억 정도 팔았지만 오히려 선물은 살짝 줄어들었더라고요. 한 5,000개, 4,000개 정도 순매수 정도로 끝나고 내일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3전 올라온다고 코스피를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저는 탄력에 좋은 대장은 하이닉스라 봐요. 물론 하이닉스랑 삼전가도 단기로 외국인 롱숏을 때리고 있을 거야. 분명 그땐 그런 거 있는데 하이닉스가 실적 어닝 지금 어닝 시즌 측면에서 더 좋아요. PR도 7배로 더 싸고요. OP 마진율이 35%입니다. 이 대형주가. 삼전은 그 정도까지 안 나요. 10몇 프로밖에 안 나오고 PR로 11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대장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성장 원대를 신뢰를 좀 하고 있죠.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HBM이 지금 D램의 포션을 자꾸 넓혀가고 있잖아요. HBM 생산 효율이 딴 거에 비해서 8.8배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HBM 한 개 만드는데 하이닉스가 1시간 걸리면 다른 HBM 쪽이 좀 마이크론이든 삼전도 지금 콜테스트 받고 있는데 걔들은 8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효율과 이 생산성이 좋은 겁니까? 하이닉스. 자, 하지만 삼전은 더 물었을 때는 없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안 팔기만 해도 반등 줄 수 있는 구간이다. 내일 어닝 발표를 보고 있고 바로 변할지 이번 주 내에 또 왔다 갔다 변할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일단 어닝 이후에 시장 흐름을 계속 보겠습니다. 진짜 거래 보면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동학개미가 정말 치열하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스마트하게 봅니다. 단순한 개미 수급이 아니라 스마트한 동학개미로 보기 때문에 이걸 응원하고 있고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후 들어서 기관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아마 이게 금투 아니면 연기금 쪽일 것 같은데 이 지원금 들어오면서 삼전이 반등을 살짝 줬죠. 근데 그게 나온 얘기 알아보니까 HBM3E 내년에 주력입니다. 엔비디아의 현장 검사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외국에서. 근데 이거는 뭐 자주 나왔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되면은 연말부터 대량 생산 들어갈 수 있다. 아직은 보류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 지금 삼전 이렇게 외국인 때리는 거는 뭐 작년 뭐 2년 3년 많이 모았다가 지금 때리는 거는 삼성 자체적으로 그룹이든 경진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코스피를 때리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구조적인 문제, 뭐 앞으로 성장 동력, 인구 구조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나 삼성그룹이 당장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각보다 더 떨어진 건 있지만 여기서 이 위기론 보면서 이제는 안 돼. 다 던져야 돼. 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급한 면이에요. 지금 오히려 단기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사이클이 괜찮기 때문에 힘을 좀 내시라는 얘기 또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주식은 스몰 사이클이에요. 암만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몇 년, 7년, 8년 떨어지더라도 주식 보시면 그 사이에서 계속 큰 등락을 두세 번은 만듭니다. 그런 면 때문에 저는 앞으로 주식이 계속 더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몰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뭐 항상 좀 빅바이오들인데 뭐 뒤에 종목 다 말씀드리겠지만 상방 추세 잘 가고 오늘 또 반등 또 주고 있죠. 괜찮습니다. 신고 계속 키우시면 돼요. 이거를 절대 포션 계속해서 키우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코스닥 1등인 알테오젠, 오늘도 알테오젠 시총 1위 돼 있고요. 자, 필편입하란 종목이 하나 더 있죠.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타이밍적으로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외에 또 오늘 바이오 보시면은 또 파트 2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랬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AI 관련 국가위원회를 출범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이오를 또 만들었어요. 제가 본 어떤 대장주의 흐름과 정부 정책이 같이 가는데 어쨌든 바이오는 게임 체인저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또 바이오를 출범시켰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바이오 흐름이 알테오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코스닥의 반등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죠. 밸류업이 나왔는데 밸류업 지수가 별로 안 좋잖아. 외국인 실망했다. 뭐 그렇게 보는 수급도 있었는데 사실 금융이든 자동차든 살짝 빠지긴 했어도 추세가 빠진 건 없습니다. 유지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융주도 지금 괜찮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현대차가 인도 정시에 상장합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도 추세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오늘 또 반등을 줬어요. 잠깐 대표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모티, 우리가 했던 빅 관련 종목인데 제가 이때부터 물량 부담 좀 된다 했잖아요. 물량 좀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들 보시면 빠졌어요. 빠지다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태인데 좀 출렁거렸잖아요. 하여튼 물량 부담 상당히 있는 상태고, 이게 그렇죠. 2차 전지가 사실은 반등을 줬던 게 2달 전이었습니다. 원래 8월 달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8월 달에 론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10월 달에 미뤘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2차 전지랑 테슬라 같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면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차량 인도대수도 그랬고 10일이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로보택시는 오히려 저는 팔아야 될 기회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 또 AI 데이든 그때 로봇 데이든 항상 기대를 하게 만들고 금방 될 것처럼 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오픈하고 보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도 사실 그렇다 보고 자율주행을 실제로 어닝이나 진짜 얘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 시내를 돌아다니려 그러면 저는 몇 년 걸린다 봐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반등 줄 때 조심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적 어닝 시즌에서 3규 실적이 안 좋아요. 이미 QOQ 분기로도 20% 이상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LG엔솔 같은 게 테슬라 4680 주문도 하고 올해 10일부터 양산한다는 뉴스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로 3분기 바로 닥칠 실적이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모티도 빅수급 물량 나오기 시작했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2차 전지에서 또 가고 단타 칠 수 있겠지만 우리 기주인 2개, 그 섹터에 집중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래도 신고가 나고 있는 롯데 같은 괜찮은데 MSCI 3개월마다 편입되는 거 있죠. 그런 면이 있고 또 중동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 전쟁 방사한주들이 살짝 괜찮거든요. 볼 수는 있겠지만 주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는 한국은행 이번 주 금요일 금통위 때 25bp의 금리 인하를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정시에도 도움을 줄 거라 저는 보는 거고, 자, 금투세는 민주당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장후 동시효과가 자,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11일 똑같죠. 금요일 날 되면 또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뭐 금투세는 큰 흐름은 어쨌든 유예 이상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인기 따끔이 한만 그래도 50조 바쳤고, 동학개미 저는 파워를 말씀드렸고 올라가고 있죠. 56조 되면서 정거에서 유지하는 거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올라오는 거는 지금 우리 미국 비커드하고 워낙 고용이 좋게 나와서 달러가 살짝 강세됐잖아요. 그런 면을 보시면 됩니다. 딴 건 아니에요. 자, 오늘도 멤버십 가입 고객분께 정말 감사도 드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 파트 2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수혜주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